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연속으로 2번씩이나 국제인권기구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국가인권위법 개정안까지 발의됐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66주년 세계인권의 날이었던 지난 10일 한국의 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ICC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로부터 A등급을 부여받았던 인권위는 정기 재심사에서 지난 3월에 이어 10월까지 등급 보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인권기구로서의 국내적 역할 부족은 물론 국제적 위상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1차 심사 때 내린 권고를 이행을 해라라고 자꾸 시간과 기간을 주는 거예요. 기회를 거듭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만은 현재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국가인권기구가 불만족스러운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 정도 국가인권기구의 규모와 외상과 조직과 활동을 하는 기구도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국제적 위상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그리고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라는 건 사실은 이른바 한국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럴 텐데요. 기업 등 사적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독립성 훼손에 대한 문제가 가장 이제 보수 정권에서 들어섰다라면 그 이전부터 인권위원회 무자격과 임상 절차의 없음, 다양성의 부족, 이것은 끊임없이 제기됐던 겁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인권위 제자리 찾기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13월에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부양하는 경우처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연말정산 팁을 김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부턴 연말정산에서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게 되는데 먼저 자녀 양육과 관련해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 원, 출생 입양 자녀는 1명당 200만 원 소득공제 되던 것이 자녀 2명까지 1인당 15만 원, 자녀 3명부터는 1인당 20만 원씩 세액공제 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또한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보험료와 기부금, 연금저축 등도 세액공제로 전환돼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한편 연말공제 시 연소득이 100만 원이 넘어도 가족 중에 경로우대자, 장애인이 있거나 한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경우 추가공제 사유에 포함되는데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일정 요건을 채울 경우 추가로 연 50에서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족 중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기본공제 150만 원과 장애인 공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암이나 중풍, 치매에 걸린 환자 또한 의료기관에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기본공제와 함께 장애인 공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부양할 경우 1인당 100만 원의 공제 혜택이 있으며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할 때 연 100만 원을 공제해주는 한부모 공제 또한 꼭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앞으로는 청각장애인도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리인이 없이도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대출 절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일반 금융사의 경우 대면으로 대출 진행이 처리가 되는 반면 일부 캐피탈사는 대출 때 대출 조건과 상환 방법 등을 유선으로 안내하고 이를 녹취 뒤 대출하는 제도가 있어 청각장애인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 외에도 지적장애와 발달장애, 치매노인 등 판단이 어려운 피성년 후견인 계좌에 대한 불필요한 지급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사에 지도 개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제주도 장애계단체가 제주도 내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재활교사가 자폐 1급 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 장애계 단체가 제주도의 도민의 방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한 장애계는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시설에서 중증장애인 폭행 사건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피해 장애인은 복강혈관 출혈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가 경주에서 2014년도 전문가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경주시 켄싱턴 리조트에서 2014년도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편의시설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교육이 제일 주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 또 기술 자문 부분에 대해서 통일된 기준을 갖고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된 교육, 그게 제일 중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중앙센터 및 전국 16개 광역센터, 기초센터 직원들을 포함해 3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센터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편의 증진 정책의 방향과 개인보호법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과 조별 분임 토의를 통해 센터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능력 있는 장애인분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저 또한 많이 생각하고 또 노력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또 계기가 됐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워크숍을 통해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행사 참여로 인해 장애인들에 대한 사명감 또한 더욱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에서 복지TV 뉴스 박성호입니다. 경주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김장을 통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경주시청 민원실 자원봉사자 회원들이 경주시 배반동에 위치한 장애 아동 재활치료 보육시설인 아이꿈터를 찾아 장애 아동들이 겨울내 먹을 김장김치를 담갔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매년 아이꿈터에서 김장 담그기를 하던 다른 봉사회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김장을 못하자 이영선 회장과 회원 10명이 소식을 듣고 김장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자라는 아이들 그리고 또 특히 저 장애를 갖고 계시는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김장을 해주는데 나의 정성을 보태고 싶다고 해가 이렇게 봉사자들이 와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경주시청 민원실 자원봉사자 회원들은 지난 18년간 민원실 내방객 봉사를 비롯해 연탄 나누기, 김장 담그기, 독거노인 돕기 등 소외된 이웃을 찾아 아름답고 행복한 봉사 나눔을 펼쳐왔습니다. 포항에서 복지TV 뉴스 박성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강릉경찰서는 장애인과 노인을 상대로 상습폭행과 업무 방해를 한 조직폭력배에 대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강릉경찰은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동네 조직폭력배 소탕에 경찰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부부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상을 담아낸 연극 달팽이별이 오는 21일까지 서울 대학로 설치극장 정미소에서 공연합니다. 특히 이번 연극은 배리어프리 공연으로 시각, 청각장애인들이 연극을 관람할 수 있도록 좌석을 배치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성남장애계 단체와 함께 장애인 화합회장을 12일 개최합니다. 이번 장애인 화합회장에서는 지역 장애인들의 레크레이션 행사 외에도 성남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쓴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도 함께 열립니다. 포항 남부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예방 대책으로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들에게 40여 대의 소화기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남부소방은 전달 시 외에도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과 불량사항 정비 등 현장 답사와 사용법을 교육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겨울철 상습 결빙 구간에 대해서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 제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때문에 시청이나 구청의 재난상황실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명령을 하면 즉시 염수를 분사해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한 70대 남성이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사타구니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말랑말랑한 혹이 문제였습니다. 혹이라서 오랫동안 전립선암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진단명은 탈장. 복압이 증가해 약해진 복벽 사이로 장기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전립선은 환자분들께서 만질 수 있는 부위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전립선 비대증이 오면 소변을 볼 때 힘을 많이 줘야 돼요. 그것은 복압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약해진 복벽이 있는 부분을 통해서 탈장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탈장을 예방하려면 복압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환경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부 비만이 생기지 않도록 힘쓰고 무거운 짐을 자주 드는 행동을 피하는 것, 소변을 볼 때 힘을 많이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에 수술하는 것입니다. 저절로는 결코 낫지 않습니다. 계속 부어있는 상태가 점점 심해지게 되면 마치 장이 폐색된 것처럼 통증을 갖다 유발을 하게 되고 혈액이 안 통하게 되면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죠. 탈장은 해마다 3만 명 이상이 수술을 받는 흔한 질병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기침만 해도 탈장을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복부나 사타구니 근처가 혹처럼 튀어나왔는데 누우면 다시 들어갈 때는 탈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버스 정류장에 한 소년이 앉아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하고 있던 스카프를 풀어주는 사람, 끼고 있던 장갑을 내어주는 사람, 두꺼운 잠바를 선뜻 벗어주는 사람, 민소매 차림을 감수하는 사람까지.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진행된 이 영상의 누리꾼들은 세상은 아직 따뜻한 것 같다며 무척 반가워했다고 합니다. 네, 처음 본 사람에게 무엇인가 선뜻 내 마음을 먼저 전달하기란 쉽지 않은 말이죠. 그러나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